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양자시대라는 제목으로 유관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미국과 우리나라 관련된, 또 아이온큐의 김정선 교수님과 관련된 기사들이 여러 개가 나와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미 양자시대가 왔구나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일보 쪽에서 주머니에 들어가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꿈의 컴퓨터를 만드는 김정상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다 라는 제목으로 7월 12일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의 미래로 꼽히는 꿈의 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IT 공룡들이 뛰어들고 있고, 이 와중에 김정상 교수님이 공동 창립하신 미국 스타트업이 벌써 세 번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의 주인공은 우리가 다 아는 김정상 교수님인데,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미국 듀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김정상 교수님과 크리스토퍼 먼로 메릴랜드대 물리학 교수, 이 두 분께서 2015년에 공동 창업한 아이온큐가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칼리지 파크, 제가 다녀온 그곳에 이제 아이온큐는 메릴랜드 대학 안에 본사를 가지고 있고요. 2021년에 상장이 됐고, 기업 가치는 7일 종가로 3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선 교수님은 CTO, 기술 총괄을 맡고 계셔서 이끌고 계시는데, 이 한국일보 분들이 서울 역삼동에서 김정선 교수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셨다고 해요. 김정선 교수님은 현재 퀀텀 코리아 2023 참석차 방한을 했는데, 이 행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자 컴퓨터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와 인력을 공동으로 육성 방안하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아이온큐와 함께. 자, 그래서 김정선 교수님은 서울대 물리학부를 나와서 미국 스탠퍼드대에 물리학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그리고 1992년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인 단일 광자 빔 발생 장치 연구라는 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면서 양자 컴퓨터 개발에 근간이 됐고, 그 덕분에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김정선 교수님은 미국의 최고 연구소 중 하나인 벨 연구소에 들어가서 5년간 연구를 하셨고, 2004년부터 듀크 대학교 교수로 이직을 하셔서 상용화 가능한 양자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게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멀로 교수님, 크리스 멀로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멀로 교수님은 원자 물리학 분야의 양자 컴퓨팅을 최초로 실험했고 이온 트랩의 대가이고, 이제 김정선 교수님은 광학 분야에서 또 대가이시기 때문에 서로 보완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부터 공동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크리스 먼로 교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게 되다가 그 NEA에 계신 분이 이 두 분께 와서 회사를 만들라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NEA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온큐를 공동 창업하게 됐고요. 안타깝게도 이 창업을 제안하셨던 분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뭐 그 뒤에 내용들은 다 저희가 아는 겁니다. 뭐 양자 컴퓨터의 원리가 뭐고, 아이온큐가 어떤 걸 개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또 새로운 것들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온큐는 희토류, 희귀한 금속 중의 하나인 이테리움의 원자를 이용해 이온 트랩이라는 장치를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테리움은 희토류이다, 희귀한 금속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조각으로도 양자 컴퓨터를 가동할 수 있어서 뭐 수출이 제한되고 뭐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수입 제한 조치가 나와도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초전도체 같은 방식은 극저온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양자가 주변에 민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초전도체 방식은 주변의 노이즈에 굉장히 쉽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간섭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극저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크기를 줄일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김정상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지만 이제 이테리움 원자를 가두는 이 이온 트랩 기술은 저온뿐만 아니라 상온에서도 잘 작동이 되고요. 더불어서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 영상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QPU 자체가 3, 4cm 정도의 굉장히 작은 상자까지 들어갔습니다. 물론 무겁긴 합니다. 저도 들어봤지만.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나비 넥타이 모양의 회로 한복판에 원자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거고요. 요것들을 더 작게 만드는 기술도 만들어서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아이온큐는 현재 할머니, 아리아, 포르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시장에 내놓았는데, 모두 다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고요. 포르테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온큐 자체 클라우드에는 공개가 됐는데,
현재는 이제 현대자동차, 에어버스 뭐 이런 등등 제휴사들만 폐쇄형 아이온큐 자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죠. 뭐 물론 여러 가지 QEDC 자료나 이런 게 나왔지만 김정상 교수님 CTO의 실제 말을 빌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구글이 공개한 2019년에 시카모 칩은 53큐비트 수준으로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걸릴 문제를 200초 만에 풀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IBM은 최근에 433 큐비트 수준이 오스프리 칩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온큐 포르테는 29 알고리즘 큐비트, 32 물리적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데 성능이 어떤가? 이제 미국의 QEDC라는 중립적인 조직에서 여러 기업들의 양자 컴퓨터를 놓고 비교를 했어요. 뭐 IBM, 퀀티늄, 리게티, 아이온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아이온큐가 1등을 2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 큐비트 간의 논리 게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계속 이동시키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들의 양자 컴퓨터는 완전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논리 게이트를 바로 만들 수 없어서 계속 게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두 큐비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류 한 번, 오류 두 번, 오류 세 번 이렇게 되면서 오류율이 굉장히 높게 쌓인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모든 큐비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큐비트와 이 큐비트 간에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게이트를 하나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정상 CTO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런 몇백 개의 큐비트를 가진 경쟁사들의 큐비트가 뭐 수백 개여도 실제로 진짜 10큐비트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온큐가 말하는 알고리즘 큐비트 10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명백하게 아이온큐가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유럽 비행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GE,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 에어버스는 항공기의 화물을 최적화해서 많이 실을 수 있는 방법론 등등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난해 매출은 11밀리언 달러, 약 145억 원이었는데 지난 5월에 발표한 1분기 실적만 한 5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올해 전체 매출은 한 240억 달러 를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매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스타트업 단계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크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직원이 260명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200명인가 210명으로 올해 시작했는데 벌써 50명, 6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70%가 개발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상 교수님은 실적이 상장할 때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다 해서 가속화되고 있음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기초연구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보다 15년, 20년 빨리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응용연구가 뒤처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연구는 빨리 시작했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업 차원에서 양자 컴퓨터 업체들과 적극 협업하며 외국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중요하게도 김정상 교수님은 스마트폰처럼 작은 양자 컴퓨터 시대도 예상했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저희가 몰랐죠. 책상 위에 올려놓는 양자 컴퓨터는 이미 나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상 교수님이 듀크 대학교에서 이 데스크톱 크기의 양자 컴퓨터를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양자 컴퓨터 개발에 들어오면서 성능은 좋아질 거고, 결국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정도 크기의 양자 컴퓨터가 갖고 다닐 날도 올 것이다. 특별히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에 엄청나게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AI와 양자 컴퓨터가 결합되면 대변혁이 올 것이다 라고 전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AI를 접목하면 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고 양자 컴퓨터가 상상하지 못한 많은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터뷰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저같이 올해 아이온큐 팔로업 하셨던 분들 중에 좀 새로웠던 부분이, 일단 이테리움은 자그마한 양으로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출 제한이나 뭐 여러 나라 간의 분쟁이 있어도 대량 생산에 지장이 없다 라는 뜻을 내포한 얘기들을 하셨고, 뭐 당당하게 구글이나 IBM보다 아이온큐가 앞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주머니 속 양자 컴퓨터 시대가 열린다라는 게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점점 더 기술이 가속화되고 좋은 모델들이 나오면서 또 투자도 커지고 들어오는 투자금들도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 같은 주머니 속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와서 이게 또 AI와 접목되면서 큰 활용 분야, 큰 돈을,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저희가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40명의 최고급 두뇌 인재들이 양자기술 강국 스위스를 향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스위스 7위 연방공과대를 포함한 현지 15개 기관에 최대 40명의 인력을 교류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스위스냐?
스위스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만 27명을 배출한 기초과학 강국입니다. 특별히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노벨상 수상자 22명을 배출한 명문대학이 바로 이 스위스 7위 연방 공과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비롯한 여러 뛰어난 기관들의 양자 컴퓨팅, 양자 과학 쪽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40명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인재들을 보내겠다. 라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 국정원과 과기정통부가 2035년까지 양자 내성, 즉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양자 내성 암호 전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걸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2020년대 후반, 2030년대쯤에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화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고 실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양자 시대가 온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성능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양자 시대가 온다는 건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고 판타지가 아니고 실제로 오고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재작년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에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나라에 한글로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시대는 온다. 그리고 그중에 1등 기업은 어딘가? 저는 아이온큐라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이제 김정상 교수님의 인터뷰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저희가 또 양자 투자하면서 한 번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